상당히 잘하시네요. 아이고. 나도 잘하는 줄 알았더니 저보다 10배나 더 잘하십니다. 저희가 쓴 책입니다. 의사가 의사에게 원한다. 이 책은 한국에 얼마나 히트를 쳤는지 의사들이 이거 읽고 팍팍팍 돌아가지고 지금 몇천 명씩 모여가지고 당분 영양제 연구해요. 상당히 신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유명했는데 제가 이걸 출판을 했는데 출판하고 전 미국에만 있었더니 그 출판하고 맡긴 분은 또 다른 나라로 가고 그래가지고 그 다른 이걸 그대로 카피를 해갖고 팔아요. 4권을.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굳이 해보래요. 근데 안 할 줄을 믿고요. 그 다음에 이 책도 제가 이제 2004년에 아까 지금 여기 말씀드리면 2004년 10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 그때 제가 같이 들어갔어요. 만나텍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오늘 여기는 이렇게 보니까는 지금 한 20몇 분 오셨네, 20몇 분 오셨는데, 처음에 강남 테헤란로에 인터내셔널 컨티넨탈 호텔에서 처음에 만나텍 들어가서 소개할 적에 1,500명이 모였어요. 전 1,500명이 모였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세상에 다단계라는 말을 들어는 봤지만은 제가 다단계 회사의 책을 번역하려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2004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텍사스에서. 아, 조 목사님이시죠? 네. 그땐 제가 뭘 하고 있었느냐 하면 빌리그람 전도대회에 LA 빌리그람 전도대회 총 책임을 맡아가지고 한국교회 1,400개 교회 동원 문제를 제가 책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빌리그람 전도대 빌리그람 목사님 설교하실 때 통역을 제가 했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빌리그람 전도대회 통역을 한 목사가 2사람인데 하나는 여의도에서 김장한 목사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LA에서 조병철 목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는데 책을 번역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I'm so busy. 대단히 바빠서 I'm so sorry. 내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 자꾸 해달래요. 한 일주일 또 해달라 그러고 일주일 또 해달라 그래서 Really I'm so busy. 난 못한다 그랬어요. 이 번역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하루에 6, 7시간씩을 최소한도 3주를 앉아야 돼요. 2주 앉아서 번역을 해야 되고 1주 앉아서는 전부 검토를 해서 문장을 세운되게 만들어야 되고 오자 탈자를 해야 되고 단어를 고쳐야 되고 센텐스를 만들어야 되고 3주를 해야 되는데 3주를 낼 만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 빌리그람 대회에 1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그 대회 준비를 위해서 1센트도 받지 않고 저하고 저희 내외가 그냥 토틀리 아주 그냥 볼런티어로 봉사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1년을 드리기로 생각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보통 살라 그러면 아무리 돈이 없어도 한 달에 LA 같은 데 5, 6만 불 있어야 합니다. 미니멈 5, 6만 불. 차 굴려야죠. 몰개지 내야죠. 먹고 살아야죠. 가스비 내야죠. 근데 보험료 내야죠. 뭐 해야죠. 카드비 내야죠. 미니멈 5, 6만 불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하여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고 1년을 봉사하는 중에 이 연락을 받아서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번역을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못 해주려고 그랬죠.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제가 물었어요. 도대체 나를 소개한 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당신을 소개했는데 당신은 한국말도 잘하고 미국말도 잘한다고 한다. 제가 한국말 잘합니까? 네. 네. 제가 한국말 잘한다고 생각하는 걸 박수 한번 쳐요. 번역이라는 건 영어만 잘해서 번역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영어 잘하는 사람들 있어요. 저보다 잘해요. 세컨 제너레이션. 그 사람들이 저보다 영어를 더 잘하지만은 번역을 못해요. 왜 번역을 못하냐 하면은요, 한국 어휘를 모르기 때문에, 한국 센텐스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번역을 못해요. 언어에는 감각이 있잖아요. 또 정신이 있고 파워를 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번역을 해줬어요. 번역을 하고 같이 들어가서 같이 2004년 가을에 들어가고 10월 달에 들어가고 세미나 때 제가 통역도 또 해주고 그래서 만화텍하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세상 말은 팔자에 없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팔자라는 말을 안 쓰는데, 그래서 세상 말은 팔자에 없는 맨나텍, 이 다단계 회사의 책을 하나 번역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번역을 할 때, 이거 도대체 무슨 책이냐 그랬더니 건강기능식품 회사래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다이어트 컴플리멘터리 컴퍼니인데, 도대체 다이어트 컴플리멘터리 컴퍼니가 뭐냐 그랬더니 뭐 한참 또 설명해요. 중간에 소개한 사람, 그 목사님 체면을 봐서 번역을 해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글리코 라이프는 뭐냐면 글리코 영양소를 먹으면서 산다 그 말이에요. 저는 4년째 이걸 복용하고 있습니다. 4년째. 이게 맨 처음에 들어가기 전부터 복용을 했어요. 들어가기 전부터 미국 목사님이 저를 소개를 해서 먹었는데 아주 신기해서 여기 보면 천사가 등장하기도 하고 엔티옥시던트 이야기가 나오고 저는 공과대학교 화공과를 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근데 엔티옥시던트는 너무나 잘 알거든요. 활성산소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액티브 옥시즌이라는 말 너무나 잘 알아요. 액티브 옥시전 여러분 잘 모르시면 제가 하나 잠깐만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혹시나 한국에서 살아본 분이 계시면요, 옷에 잉크가 묻었다. 그럼 표백제에 담갔다 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잉크 묻은 색깔이 없어지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특별히 이제 여자분들은 여름에 하얀 옷들을 입었는데 여기 잉크라든지 뭐 묻었다, 색깔이 묻었다 그러면 말이죠, 그걸 표백제에 살짝 담갔다 빼면 말씀이죠. 그것이 없어져요. 그 색깔이 왜 없어지는가 하면요, 표백제는 어떤 것이냐 하면 물에다가 표백제를 싹 풀어놓으면은요, 싹 풀어놓으면은 보글보글하고 거품이 나와요. 그렇죠? 보글보글하고 거품이 나오는 게 그 거품이 O라는 산소 하나예요. 이 O라는 산소는 두 개가 O가 되었을 때는 I'm so safe, I'm so happy 하고는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둘이. 산소가 둘이 만나면 아주 행복하고 만족하고 있어요. 근데 이 녀석들이 딱 떨어뜨려 놓으면은 아주 불안해가지고 공격적이 돼서 상대방 산소를 찾아가서 공격을 해서 빼앗아 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구공탄을 마시면 사람이 죽잖아요. 구공탄을 마시면 사람이 죽느냐 하면은 구멍탄 가스는 C하고 O의 일산화탄소인데 CO를 자꾸 마셔서 30분, 1시간 자꾸 마시면 CO는 C가 한 개고 O가 한 개인데 O가 한 개는 불안하기 때문에 O 한 개를 자꾸 들여 마시면은 우리 몸속에 필요한, 머릿속에 필요한 산소 O2를 파괴를 해가지고 O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산소 공급을 자꾸 못하니까 나중에 세포가 죽어가지고 세포가 멍해가지고 병신되어가지고 사람이 헤매다가 깨어나서 못하면 죽는 겁니다. 재밌죠? 네. 그래서 이 표백제에다가 잉크 묻은 옷을 살짝 담그기만 하면 말이죠, 그 보글보글 나오는 산소 하나가 그 표백제 잉크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그 분자를 구성하고 산소를 뺏어와요. 산소를 뺏어오니까는 잉크 분자가 분해가 돼가지고 색깔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없어져서 표백제가 되는 겁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 상당히 나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세탁소에 세탁기 돌리실 적에 거기다 이제 기름을 이제 액체 비누를 넣든지 가루비누를 넣고 물을 탁 닫으면 이게 막 돌아가잖아요. 그때 얼른 돌아가면 그 장소를 피하셔야 돼요. 거기서 냄새가 향긋하게 나니까는 냄새를 자꾸 맡으시면 그 냄새, 그 향긋한 냄새가 향을 거기다 이제 불어넣어서 그렇지만은 전부 발생기 산소가 나와가지고 때를 공격하고 기름을 공격해서 다 빼버리는 거예요. 파괴해서. 여러분이 그걸 자꾸 맡으시면요, 몸속에 산소가 자꾸 들어가면은 뭘 공격하냐면 무수한 세포들 막 공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장원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 또 튀김집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은요, 건강을 한번 망치면 고치는 약이 없습니다. 그 미장원에서 쓰는 모든 약이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자, 그건 우리가 전문수를 가려면 한이 없으니까 다시 우리 만화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한테 2년 전에, 지금부터 꼭 2년 전이에요. 2006년에 한국에서 처형하고 처자가 온대요.
제가 처형을 좀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느냐 하면은요,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저런 말은 장모님이 치매가 걸렸어요. 알츠하이머에 걸려가지고 증세가 얼마나 깊은지 못 알아봐요, 사람을. 제가 가서 장모님 제가 왔어요 그러면은요, 못 알아봐요. 전혀 못 알아보는 겁니다. 알츠하이머 병에 앓고 있는 레건 대통령이 들어와서 알츠하이머 병을 앓았는데, 여러분 전 세계 알츠하이머를 고치는 의사들이 속수무책인 거예요. 알츠하이머 고치는 약이 없는 거예요. 약이 있고 의사가 있고 기술이 있으면 왜 미국 대통령 레건이 알츠하이머로 죽어갔겠습니까? 못 고치는 병이에요. 불치병이에요. 근데 그 불치병인 파킨슨 병, 알츠하이머 병의 사촌이 되는 파킨슨 병이 저한테 온 거예요. 세상에 제가 파킨슨 병을 앓으려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한심하고 처량하고 말이죠. 그 얘기 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 처형이 장모님을 12년 동안 수발을 다 했어요. 그럼 상당히 훌륭하시죠. 근데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모님은 원래 불교를 열심히 믿었는데, 제가 이제 사회가 목사가 되니까는 장모님 교회를 나가시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요, 자네는 자네 거 믿게, 나는 내 거 믿지. 난 내 거 믿어서 잘 됐네. 그분이 유경수 여사 있을 때 장은 어머니 상을 탄 분이에요. 그 집안에 우리 처남들이 뭐 박사들이 몇 있고, 서울대 교수가 있고, 뭐 고대 교수가 있고, 서강대 교수가 있고, 뭐 박사들이 천재예요. 팔남매를 잘 기르셨어요. 남편 없이 팔남매를 기르셨으니까 괜찮죠. 그 장은 어머니 상을 탄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가 말하면 잘 듣지 않으세요. 근데 이 장모님이 도대체 말이 없으세요. 참 말이 없으세요. 이 자식이 속세에도 가만히 있고, 이 자식이 속세에도 가만히 있고, 이 자식이 돈 달라고 화를 내도 가만히 있고, 이 자식이 돈이 없어서 고무신 끌고 다니도 가만히 있고. 그 팔남매들이 공부한 기록을 보면은요, 운동화 살 돈이 없어도 검은 고무신을 신고 대학을 다녔답니다. 여러분, 검은 고무신을 신고 서울대학 다니는 학생 보셨어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교수들이 눈여겨본 거예요. 너 검은 고무신을 신고 대학을 다니는데 1등만 하는구나. 그러니까 서울대학 교수가 하고 그랬어요. 그런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가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려 있는데, 그 처형이 잘 돌봐서 나중에 치매에 걸리기 전에 제가 세례드리고 주기도문 다 하고 다 구주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치매로 들어갔어요. 제가 사회 노릇을 했죠. 네, 그랬는데 그 장모님을 잘 수발을 했어요. 여러분, 그 수발이 쉬운 게 아니에요. 주말 세끼마다 다 써야죠. 어머니 전부 다 먹이죠. 그 다음에 또 화장실에 모시고 가야죠. 다 옷 벗겨야죠. 전부 목욕시키시죠. 옷 입히시죠.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옆에서 자야죠. 어떤 데 끙끙거리면 같이 깨야죠. 여러분, 그 무슨 병 얼마에 효자 없다고 그런 소리 한국말 속담이 있는데 12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자기가 너무 지쳤으니까 여행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을 오신 게 처음으로, 그분 평생에 처음으로 미국을 왔어요. 그분이 천으로 일생을 늙었어요. 지금 아마 70 몇이에요. 그래서 2년 전에 이제 처형이 오시면 내가 이제 미국 다 구경을 아주 그냥 잘 해드려야 되겠다. 저 미국에 30년을 살았으니까 미국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파 코스 세미나 때문에 전 미국을 수없이 돌아다녔어요. 안 다닌 도시가 없어요. 시카고에도 제가 10번도 더 왔어요. 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처형이 온다니까 또 처자는 세브란스 의과대 의사예요. 그분 처녀가 둘이에요, 그 집에는. 처형도 처녀로 늙고 처자도 처녀로 늙는데, 처자는 그 의사 생활 하다가 처녀가 됐어요. 혹시 좋은 분 있으면 중매를 쓰십시오. 네. 그런데 처자가 의사예요. 그 의사하고 거기서 과장을 몇 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의사로 세브란스 의대에서 한 30 몇 년 있었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좀 얘기가 다 연관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형이 오시니까 제가 이제 정말 동생의 남편으로서 이제 관광을 잘 시켜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저기 멕시코 국경에서부터 샌디에고에서부터 LA에서부터 그냥 센터먼 비치에서부터, 그 다음에 할리우드 거리에서부터 저기 뭐예요, 또
그랜드 캐년, 뭐 그랜드 캐년이랬는데 그랜드 캐년도 제가 구경시켜드리고 라스베가스 거기도 가고 뭐 다 해서 아주 환상적인 이 관광 코스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또 솔렉시티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옐로스톤에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러시머 마운틴까지 가고 쭉 내려와서 그 다음에 테톤에 갔다 가는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로 해서 그 다음에 뭘 해서 얼마나 좋은 코스를 만들었는지 몰라요. 보름 동안에. 그런데 제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차를 올라타면은 이 다리가 올라오질 않아요. 왼쪽 다리가. 차를 탔는데 타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운전석에 타면 말씀이죠. 운전석에 딱 타면은 이렇게 이제 다리 얹어놓고 이제 궁뎅이 이렇게 안고 다면 왼쪽 발을 불러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왼쪽 발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차로. 이상하다. 왜 왼쪽 발이 안 올라오는가. 이게 문에 걸려서 그런가. 문을 활짝 열고 다시 왼쪽 발을 걸러대는 게 안 올라와요. 이상하다.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그래서 이제 손으로 양복바닥을 잡아 끌어올려야 비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머리에서 왼쪽 발을 끌어올리라고 명령을 해도 이게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신경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리고 아주 힘들고 골은 아프고. 그래서 찾아서 알고 그래요. 형부 이상해. 형부 내가 1년이면 수만 명의 환자를 봐. 근데 내가 형부 공항에서 첫 볼 적마다 이상해서 걸음걸이가 다리 끌고 말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손을 흔들지도 않고. 그래 참 이상하네. 평생 병원에 가봐. 병원을 내가 왜 가봐? 난 일생 동안 건강하게 산 사람인데 저는 일생 동안 건강해서 병원을 잘 안 갑니다. 물론 사고가 나가서 한 번 간 거 이외에는 절대 가질 않아요. 웬만하면 저 운동도 잘하고 뭐 괜찮으니까 병원에 가보래요. 병원에 가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어떤 병원에 가냐 했더니 신경내과를 가보래요. 신경내과 뉴럴라지스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LA에서 가장 훌륭한 이제 그 신경내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 나오시고 하버드대학에서 인턴 레지던트하고 자기 아버지가 의사고 자기도 의사고 장로고 그 다음에 LA에서 제일 유명한 그 LA 지역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유명한 카이저 병원에서 신경내과에서 30년 동안 의사로 있었고 신경내과 과장을 18년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일생을 신경내과로 산 사람이에요. 그렇죠? 말하자면 신경내과에 도 같은 사람이에요. 장로님이신데. 근데 저를 보더니 그래요. 목사님 걸어 들어올 때부터 보니까 목사님 파킨슨 병입니다. 왼쪽 다리는 질질 끄시죠. 그 다음에 파킨슨 병 걸리면은요, 이 손을 움직이질 않아요. 몸은 중심을 잡기가 힘들고 자꾸 앞으로 쓰러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 손을 말해서 이렇게 배꼽에다 이렇게 붙이고 다리를 이렇게 끌고 사람이 멍청해져 갖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고요. 그게 점점 더해요. 그래서 뒤에 집 사람은 아침에는 산보를 하면은요, 이 왼쪽 다리를 30cm씩 끄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나이키 신발을 새 걸 샀는데 그 싹싹 끄는 소리가 말이죠. 지금도 그냥 그 소리만 나면 제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철렁 내렸는지 이렇게 하면 쭉 그래. 뒷구머리를 끄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파킨슨병이 뭡니까? 그랬더니 뇌신경세포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뇌세포가 100개가 있으면은 95개로 죽고 90개로 죽고 85개로 죽고 자꾸 죽어서 목사님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뇌신경세포가 자꾸 죽을 뿐만 아니라 뇌신경 전달 물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말하면 전깃줄에 문제가 생겨서 이 행동이 불편합니다. 목사님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팔을 마음대로 흔들 수가 없고. 여러분 저희들이 걸을 때 말이죠, 두 팔을 갖다가는 잘 흔들면서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여러분 한번 흔들어 보세요. 이걸 말해서 배꼽에다 쫙 붙이고 걸어요. 글쎄, 저는 몰랐는데 제가 한참 가다 보니까 이걸 붙이고 걷더라고요. 하나는 흔드는데 하나는 안 흔들어요. 사람을 보면 물끄러미 봐요. 제 딸이 하는 소리가, 아빠 왜 여자는 그렇게 쳐다봐? 그냥 그 소리에 그냥 가슴이
해가지고 또 서던 캘리포니아 가면 히스패닉들이 많아가지고 히스패닉들이 빵빵들이만 해 그냥 빵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시선 글로 안 주려고 주다 보면 나도 빼게 하게 되거든요. 네. 안 좋아요 그게 저는 텔레비전을 한 7년을 안 본 사람이에요. 왜 텔레비전 안 보냐 그러면 텔레비전 봐봤자 맨날 그런 걸 보니까 내가 기도 생활에 영향이 있고 또 금식을 하니까는 그런 거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신문만 보고 외쳐버렸어요. 그래서 전 텔레비전을 안 본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근데 요 최근에 인터넷이 고장이 났는데 인터넷을 고쳐왔던 기술자가 야 너 인터넷 고쳐주는데 연결해주는데 너 텔레비 안 보내서 아 그럼 텔레비도 안 보내 내가 공짜로 연결해주면 봐라 그래서 공짜로 연결해줘가지고 요즘에 엄마가 뿔났다 그걸 우리 집사 전 잘 안 봐요. 네. 볼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제 뇌세포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가누기가 힘들어요. 저희 집에서 그 큰 근로사까지 15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산보 삼아서 갔다 와요. 차가 있지만은 걷기 위해서 갔다 오는데 그 15분을 못 가요. 한 번에 못 걸어가는 거예요. 힘이 빠져가지고. 세상에 여러분 15분을 한 번에 쭉 걸어가지 못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팔을 한 단이나 두 단이나 사가지고 다시 오잖아요. 뭘 많이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오면은 15분이면 지금 우리 아파트까지 오는데 15분을 한꺼번에 못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7분쯤 걸어오다 중간에 앉아야 앉으면 10분이고 20분이고 앉아서 다시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다시 오는 거예요. 앉아서 제가 한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할 일이 참 많은데요. 할 일이 앞으로 무지무지하게 많은데요. 전 85세까지 목회를 할 작정을 하거든요. 지금 교회 목회는 안 했는데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85세까지 아주 스케줄을 꽉 잡아놓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스포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보고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고치냐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하지만 그건 불치병입니다. 고치는 약이 없어요. 제가 평생 이걸로 산 사람인데 고치는 약이 있으면 왜 목사님한테 고치는 약을 안 드리겠어요?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저도 장로고 우리 아들도 장로고 아버지도 의사고 저도 의사고 아들도 의사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전부 장로고 왜 우리 목사님을 얼마나 받들고 그랬는데 왜 약을 안 드리겠어요? 제가 목사님 약을 처방해 드리는데 이 약은 뇌세포가 팍팍팍팍 죽어가는 속도를 조금 느리게 하는 것 뿐이지 그걸 멈추게는 못합니다. 그럼 목사님 지금은 운전 괜찮지만 앞으로 5년 후에는 운전을 하실는지 앞으로 5년 후에는 휠체어를 타실는지 앞으로 5년 후에는 침상에 누워 계실는지 제가 장담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내가 건전하게 이 뇌를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 연세가 계시니까 그렇게 그 병과 더불어 마지막 인생을 사시는 겁니다. 해피하게 사세요. 잡수고 싶은 거 잡수시고. 제가 처방을 해드렸는데 제가 한 통을 먹었어요. 한 달에. 그 다음에 한 달 지나서 갔더니 또 처방을 해줘요. 이건 잡수고 싶으면 잡수시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행을 다 간 다음에 여행을 서부를 다 한 다음에 이제 동부를 다 돌려고 저 키웨스트로부터 그냥 마이애미 그다음에 디즈니랜드 쫙 해서 쭉 올라가서 이제 저기 뭐 데이토나 비치니 뭐니 뭐 머틀 비치니 저기 워싱턴 일대 뭐 전부 하고 필라델피아 그다음에 뉴저지 뉴욕 그다음에 보스턴 나이아가라 폴 전부 구경을 하고 뭐 비행기 스케줄 뭐 호텔 스케줄 뭐 다 잡아놓고는 비행기를 뻥 타고는 지금 마이애미 갔어요. 마이애미 갔는데 거기서 몸이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변을 가누지를 못하고 제가 평생에 오줌 싸보기를 처음이에요. 밭을 입고 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호텔 입구에 내려서 그 라비에 들려서 내가 이제 체크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호텔 입구에 차를 대놓고 그냥 아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무 호텔 문, 그 방문 열려있는데 무조건 들어가서 화장실 가서 보는 거예요. 왜? 참지를 못하니까. 가면서 싸는 거예요.
그걸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처형해보고 안 되겠어. 여행에서 다 취소하고. 그러면 여행 다 취소하고 그냥 거기서 LA로 날라오고 처형처자는 한국으로 날아가고 저희는 병원에 가고. 근데 저희 집 사람이 그래, 여보. 우리가 만나텍을 연구하고 다 책을 쓰고 만나텍 제품에서 다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가 만나텍 제품을 더 많이 먹을 생각을 안 했지? 우리가 연구한 걸 한번 조사해보자고 쫙 조사해보니까 파킨슨병에는 엠브로토스 최소한도 9숟갈, 또 암에 걸린 사람 최소한도 또 뭐 9숟갈, 뭐는 얼마, 뭐는 다 제가 번역 다 해놓고 다 책 만들어 놓고 조사해놓고 연구하는 거 전부 파일에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막 더 오더를 해가지고 무조건 퍼먹어 보자. 그래서 엠브로토스를 말이죠. 그 다음에는 그냥 아침에도 그냥 저기 여러분 커피 숟갈 아니세요? 커피 숟갈, 큰 커피 숟갈, 누구만큼 커피 숟갈한 거 말고 큰 커피 숟갈로 고봉으로 푹 떠서 아침에 2숟갈, 그 다음에 점심에 또 2숟갈, 그 다음에 저녁에 또 2숟갈, 그렇게 해서 6숟갈을 먹으면은요 보통 9숟갈이나 10숟갈 먹는 것만 해요. 싹싹 갈아서 먹는 거에 한 15숟갈 먹는 것만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3일에 한 통, 어떤 때는 4일에 한 통 먹는 거예요.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항산화제랑 다 같이 드세요. 네, 항산화제도 먹고 다 먹었어요. 항산화제는 보통 그래서 맥시멈 3알 이상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열알 먹는다 그러는데 나는 그 열알 먹는다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래서 3알, 아주 극심한 경우에 4알, 4캡슐. 근데 3캡슐 먹으면 됩니다. 저는 그 3캡슐 이상은 안 먹었어요. 그러면서 엠브로토스를 무지하게 먹었는데, 엠브로토스를 그렇게 많이 먹기 전에 제가 아는 진골이라는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진골 목사님 부부가 암에 걸렸어요. 부부가 암에 걸렸는데 이 만나텍 회사의 기도팀 가운데 한 분이에요. 기도팀 가운데 샌디 제이콥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오랄 러버트 목사님도 여기 있고, 전부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기 핵심에 있어요. 기도로 돕는 회사인데, 그런데 그 진골 목사님도 뇌가 암에 걸렸는데 전부 그냥 하루에 뇌가 그냥 맨날 퍼먹고 살았대요. 살았는데 어느 날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I'm so healthy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 병이 없대, 건강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생각이 퍽 떠올라서 그럼 나도 이제 맨날 퍼먹어야 되겠다. 3일에 한 통, 나흘에 한 통 퍼먹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쓰면 이게 몸이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져요. 그래서 한쪽 손을 이렇게 잡고 한쪽 손으로 세수합니다. 우리 와이프가 보면 실망할까봐 문을 닫고. 실망하잖아요. 30년 전에 유학을 와서 30년 후에 목사가 돼가지고 꼴이 저꼴이 됐는가.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와이프한테 실망을 안 주려고 문을 닫고 세수하는 겁니다. 한쪽으로 이만큼 세수하고 또 이쪽 손을 잡고 또 한쪽으로 이만큼 세수하고, 제가 그렇게 세수를 몇 주를 했어요. 3주를 먹었어요. 3주를 먹었는데 어느 날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발에 힘이 와요. 이 왼쪽 발에. 이상하다. 기분이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신기했는지 화장실에 갔다가 온 다음에 그 리빙룸을 왔다 갔다 달밤에 체조하면서 왔다 갔다 했어요, 혼자.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막 흔들리고 걷고. 그래서 이렇게 걸어보고 말이죠. 오케이. 내일 아침에 내가 한번 와이프 데리고 또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산보를 해봐야 되겠다. 아침에 조간을 먹고 산보를 해보니까 역시 다리를 끌어요. 하고 그 다음에는 손은 조금 흔들까 말까. 안 되겠다. 다 퍼먹어야 되겠다. 부스러기 먹었어요. 부스러기 먹었는데 한 달 조금 더 먹었어요. 한 달 조금 더 먹으니까 다리 끄는 것이 처음에 이만큼 뒷구멍에 끌다 그 다음에 이만큼 끌어요. 그게 몸이 불안하니까 그 전에 이만큼 걸었는데 총총 걸음을 걷는 거예요. 사람이 총총 쓰러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 계십니까? 그 다음에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는 한 15cm쯤 끌어요. 15cm쯤 끌었을 때 제가 집사람 그래서 여보 우리 한번 산타모니카 비치에 가보자고. 비치에 가서 걸으면은요 다리 끄는 게 확실히 모래 위에 나타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파도가 쫙 치고 내려간 다음에 싹
깨끗하잖아요. 아무 발자국이 없는데 거기 걸어가 보면 다리를 얼마나 끄는지 옆 당신 뒤에서 봐봐 얼마나 끄는 거야. 역시 15cm를 끌어요. 근데 며칠 지났는데 난 나가니까 10cm를 끌어요. 그래가지고 40일 지나서 거의 한 50일째 되니까 말이죠. 안 끄는 거예요. 5cm도 안 끌고 따박따박 걷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 제가 한참 조깅을 해 뛰었어요. 뛴 다음에 한 2시간 걷고 뛰고 된 다음에 여보 이제 내가 파킨슨에서 해방되는 것 같아. 그 전에 걸었을 때는 말이 어지러지고 쓰러질 것 같은데 이제는 막 달려봐도 괜찮고 뛰어봐도 괜찮아. 그날 집에 와서 이제 런치를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산에 올라간 등산을 또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LA 가면은요 그 LA 천문대가 있어요. LA 천문대 파킹을 딱 해놓고 그린피스 파크 산꼭대기까지 제가 보통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등산을 하는데 가끔 등산하면 거기서부터 산꼭대기까지 갔다 내려오는데 1시간 20분 걸려요. 그 시간을 딱 재보고 말이죠. 우리가 그 전에 1시간 20분 걸렸는데 요번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한번 카운트를 해보자. 그리고 딱 올라갔다 보통 그 전에 걷는 걸음으로 올라갔던 데는 1시간 20분에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 파킨슨 병 없구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에메로트스가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또 제가 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먹는 양을 팍 줄여서 4숟갈 먹는 거예요. 4숟갈 먹고 요즘에는 얼마 먹는가 그러면요. 그 뼈숟갈 있잖아요. 뼈숟갈로 수북하게 떠서 하나 둘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로 우물우물해서 생기고 그리고 저녁에도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2번만 먹습니다. 이 엠브로터스 가루를 먹을 때는 엠브로터스가 당분이기 때문에 과일 주스나 오렌지 주스를 먹으면 더 효과가 있어요. 아까 우리 여기 이제 캐시종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버섯에 예를 차가버섯, 그 다음에 상황버섯, 무슨 또 뭐예요? 영지버섯에 말이죠. 그 버섯에는, 그 버섯 속에는 특수 치유 당분이 2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끓여 먹고, 많이 끓여 먹고, 영지버섯 끓여 먹고 안 고쳤다는 사람 있죠? 네, 여러분 차가버섯이라든지 상황버섯 상당히 비쌉니다. 비싸죠? 비싸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저희 알래스카에 사는데 알래스카에서 저한테 가끔은 버섯을 말해서 이만큼씩 보내줘요. 그걸 전부 가루로 만들어서 커피 가루처럼 만들어 보내줘요. 그러면 그걸 갖다 겨울 내내 우리가 끓여 먹고 그랬거든요. 커피처럼 끓여 먹어요. 어떤 때 주위에 살아보면 그 10번도 더 끓여내요. 그거는 그 버섯 속에는 당분이 특수 치유 기능, 바이오케미칼리 펑셔널 힐링 슈가가 2개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아리구스 꽃송이 버섯에 4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여기 당분 영양제 몇 개 들어있어요? 8개에다 실제는 거기 3개가 더 들어가 있어요. 3개가 더 들어가 있는데 3개는 필수 당분이 8개고 그 다음에 거기다 3개를 더 집어넣어서 치유 기능이 더 많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이건 저희는 과학을 말하는 것이 무슨 쇼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먹고 난 체험을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 100% 믿으셔야 돼요. 제가 이 먹고 낫지 않은 얘기를 제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저는 파킨슨만 고쳤냐? 그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한 2달만 잡수면요, 2달만 잡수시고 샤워를 하시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이 피부가요, 참 매끈매끈하고 고와져요. 참 이상하다. 왜 피부가 새로워지니까는요. 아까 우리 캐시 사장님이 말씀한 대로 피부는 매번 새롭게 됩니다. 저는 왜 이 당분 영양제 만나텍 이 영양소를 왜 연구했느냐 그러면요, 우리 몸이 상당히 신기해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혼의 세계만 신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는 영의 세계를 말하잖아요. 우리 육신의 세계도 다 굉장히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생명은 과학적으로 말하면 세포와 피의 생명이 있거든요. 믿으십니까? 가장 생명의 기본 단위는 피하고 세포예요. 그런데 세포를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세포를 건강한 모든 걸 다 해놓으셨어요. 예를 들면 세포에 건강한 필요한 양분도 주시고 그 다음에 당분도 주시고 그 다음에 면역도 채워주시고. 전 면역이라는 걸 몰랐어요. 저는 의과대학이니 뭐 생물학이니 이런 없이 공과대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면역이라는 걸 몰랐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들 적에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박테리아가 들어오고 각종 뭐가 들어올 것 같으니까는 그것을 지키고 물리치고 먹어버리는 그런 경찰하고 군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경찰 군대가 면역이에요. 우리 말로 말하면은 이뮨 시스템이라 그래요. 우리 말로는 면역계다 혹은 면역 시스템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군대와 경찰이에요. 군대와 경찰이 팍 하고 힘이 없으면은 감기균이 착 들어오든지 암에균이 착 들어오면 맹모추가 암에 걸리는 겁니다. 아주 심플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이죠, 이 경찰하고 군대가 말이죠, 필요 이상으로 아주 소머시 센시티브 해가지고, 먼저는 하나 들어오면 야당 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체질이. 그런 사람이 알러지를 걸리는 거예요. 알러지는 꽃가루가 착 들어왔는데, 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면역 기능이, 우리 몸에 경찰 군대가, 야, 알러지 들어왔어, 꽃가루! 공격을 해! 총 공격 명령을 내리니까 꽃가루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공격명을 쭉 내리니까 여기서 전쟁터가 돼가지고 눈물, 콧물이 막 내는 겁니다. 아주 그거 보면 재미있어요. 그래서 엠브로토스를 먹으면은요, 이 면역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조절을 해요. 조절해가지고 꽃가루가 많이 들어가도 괜찮게, 고양이 털이 많이 들어가도 괜찮게. 어떤 사람은 말이죠, 베니다판에 먼지만 들어도 알러지가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니까요, 어떤 사람은 고양이 털 알러지가 있어갖고, 목사님 나는 그 고양이 집은 안 가요. 고양이 집에는요, 문간에만 가면 저 두드러기가 그냥 왕창 솟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이제 유타에 제가 잠깐 있었어요. 제가 서울대학교 가정과를 나온 여자분인데 말이죠, 고양이 털 알러지가 있어요. 그런 사람 요걸 먹으면요, 우리 알러지 조절해가지고 없어져요. 아까 이제 자가 질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아로이민 디시즈라는 겁니다. 아로이민 디시즈가 지금 굉장해요. 그건 뭐냐 그러면요, 면역 체계에 자기들끼리 정보 전달이 잘못돼가지고 적군을 공격하는 거, 세균과 바이러스, 박테리아와 그런 걸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정보 시스템이 잘못돼가지고 자기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루퍼스라든지, 대표적으로 여기 류마티즘 관절염이에요. 그래서 엠브로토스를 먹으면은요, 이제 면역을 잘 조절해가지고 쓸데없는 공격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냥 류마티즘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아주 심플해요. 그 전까지에는 이 류마티스는 왜 생겼느냐? 뼈가 있고 여기는 쿠션 노릇을, 방석 노릇이라는 연골이 있어서 연골이 다 닳아버려가지고 뼈끼리 부딪히니까는 아파가지고 관절염이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그 연골을 재생하기 위해서 무슨 상어 연골을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글루코사민을 먹어야 된다, 콘드로틴을 먹어야 된다, 상당히 지난 20년 동안 먹었는데 의학자들과 의사들의 결론은 뭐냐면 그런 거 먹어서 낫는 사람은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별로 효용이 없다는 것이 지금 의학적으로 확증이 됐어요. 왜 그러냐? 10년밖에 안 되고 한국에 소개된 것은 4년이에요. 앞으로 굉장히 많아집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2년, 3년, 4년 가면요, 이 엠브로토스 글라이코 뉴트리언트라는 말이 유행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왕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요, 사업을 열심히 하셔서 저처럼 파킨슨 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살려내세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저 일찍 제대를 했는데, 제대를 62년도에 했어요. 63년도에 제대를 했군요. 63년도에 제대를 했으니까 63년도에 제대를 해가지고 아침에 영어회화 강의를 나가는데 울주로 3가에 갔다 나오면서 급성 맹장염이 걸려서 병원에 집에도 못 들어가 그냥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급성 맹장염은 여기가 얼마나 아픈지 허리를 피질 못합니다. 허리를 피지 못하고 걷지를 못하니까는 그냥 거기서 병원에 실려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는데 급성 맹장이 돼요. 의사들이 여기 마취하고 수술하는데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이제 미스터 킴, 이제 닥터 킴 수술을 잘하네. 그래요. 저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요, 의사 선생님은 가만히 서서 감독하시고, 그 밑에 있는 졸케인 그 수련 의사, 레지던트가 수술하는 거예요. 왜 레지던트가 수술하냐면 전 노인도 아니고 어린애들도 갓난 애기도 아니니까, 건장한 젊은이니까 웬만해도 괜찮겠다. 잘못해도 다시 수술한 그만이니까 이만큼을 째겠어요.
이만큼을 짜리고 수술해서 뽑았는데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일생 내내 통증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힘든 걸 들기만 하면 통증이 와요, 이게. 땡기고 아프고 그냥 진땀이 바삭바삭 나고. 그런 세월을 1963년부터 거의 40년을 그런 세월을 지났어요. 근데 만나텍 엠브로토스를 먹고 나서 언제 그것이 사라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간 이식하는 사람, 뭐 신장 이식하는 사람, 뭐 췌장 이식하는 사람, 그 트랜스 오간 하는 사람들은요, 엠브로토스를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의사들이 몰라가지고 이 의사한테 찾아가서 이거 먹어도 됩니까? 그러면 의사들은 노 그래요. 왜냐하면은요, 예를 내가 신장을 이식했다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의 신장이 여기 오면 다른 사람의 세포이기 때문에 원래 있던 우리 몸의 세포가 텄어야 돼요. 저 이상한 녀석이 들어왔어 하고 잘 같이 놀질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상한 세포가 들어와서 자꾸 리젝트를 해요. 리젝트. 그래서 엔티 리젝션 드럭을 먹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새로운 세포 들어오면 이렇게 거역 반응하지 말라는 약을 맨날 먹어야 돼. 몇 년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장 이식한 사람들은 약을 한 주먹씩 먹어요. 그런데 엠브로토스를 먹으면요, 세포들끼리 서로 잘 사이좋게 만들어요. 아주 신기합니다. 잘 달라붙게 만들고, 잘 사이좋게 만들어서 건강하게 하고. 절대 만병통치약은 아닌데, 만병에 도움을 묻혀줍니다. 믿으십니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1세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치료제를 저희들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세요. 한마디만 더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성경에 보면요, 무수한 치유의 능력이 계셨는데 디모데에게는요, 능력으로 그의 속병을 고친 게 아니고 네가 자주 나는 속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어요. 그 포도주는 가장 좋은 항산화제입니다. 그 당시에. 그 포도주를 통해서 바울 선생님은 다시 말하면은 요즘 말하면 식물성 민간요법으로 디모데의 속병을 치료하신 거예요. 지금 그 포도주와 똑같이 우리 엠브로토스는 식물성을 전부 채취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성서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의 8식구라든지 또 그 다음에 우리 필수 당분이 8개라든지 중국 사람들이 여러분 대한민국 국기에도 사방에 둥그런 거 옆에는 8개가 있잖아요. 8개라든지 8개는 우주의 숫자거든요. 우리 또 성경에 8은 또 우주의 숫자. 그래서 완전 건강한 데는 당분 영양제 필수다. 더 얘기하면 제가 얘기할 것이 한이 없지만 이제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지런히 사업을 하세요. 사업을 하시고요. 이 책을 계속 읽히셔야 됩니다. 책을 안 읽히면 한 번은 잡수지만 두 번, 세 번은 안 잡수요. 첫째는 값이 비싸고 꾸준히 먹어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30명이 먹으면은요, 10명의 사람 즉각적으로 효용을 봐요. 나머지 10명은 조금 오래 먹어야 돼요. 6개월 이상 먹어야 돼요. 그럼 나머지 10명은요, 더 장기로 먹어야 돼요. 한 2년, 3년 먹으면요, 언젠가는 병 났습니다. 언젠가는 크게 나는 사람이 있어요. 뇌성마비 걸린 사람이 7년 만에 나는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꾸준히 잡수시게 하고, 꾸준히 공부하게 하시고, 꾸준히 읽게 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질병 가운데 인생을 잊어버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희망의 노릇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 밖에 있을 때 제가 번역한 저희가 만든 책을 이제 여러분이 구입하실 때 사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죠? 네. 그 파킨슨 걸리시기 전에 네. 제가 받을까요? 약을 얼마나 잡히셨는지. 파킨슨 걸리기 전에는요, 건강한 사람은 그쪽에 0.44g을 먹으라 그랬어요. 지금은 150g짜리 어드밴스 엠브로토스가 나오기 때문에 0.67g을 먹으라 그래요. 그럼 0.67g은 얼마냐 그러면요, 그 안에 그 플라스틱으로 되는 스쿱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되는 스쿱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싹 깔으면 0.67g이에요. 근데 그 전에 100g짜리 나왔을 때는 지금에 나와 있는 150g짜리 속에 들어있는 플라스틱 스푼보다 조금 키가 얕아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써가지고 싹 깔으면 0.44g이에요. 그 0.44g 먹는 것이 건강한 사람이 일일 섭취량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건강하니까 0.44g만 먹었죠. 하루에 한 스푼이요. 네. 그리고 저희 집에 어머니가 당뇨병이 40년 당뇨병이에요. 저희 동생들도 있고, 저희 애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동 오더를 하니까 매일 한 달에 한 통씩 오는데 어머니 보내드려야죠. 한국에 뭐 보내드려야죠. 뭐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먹기를 소홀히 했어요. 나는 건강하니까 뭐 안 먹어도 돼. 어떤 데 하나 먹고 이틀 있다 또 하나 먹고 이틀 있다 또 하나 먹는데 세 폰을 여기서 팍팍 두고 가는데 이거 두고 가는 것을 막아주려고 그러면은 많이 먹어야 되는데 많이 먹는 걸 몰랐으니까 조금 먹기 때문에 그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그냥 6스쿱씩 크게 말해서 고봉으로, 일본 말로 고봉으로 산을 쌓아서 그걸 먹고 말해서 그랬더니 3주 만에 힘을 얻고 그 다음에 40, 50일 만에 거의 다리 끄는 거 끝났고 다리 이가 안 흔들리는 거 끝났고 두 손으로 세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드라이브 하고 다니고 지금은 뭐 그냥 조깅은 얼마든지 하고요. I'm so healthy. 그런데 여러분 이 뇌세포가 죽어가는 병들이 상당히 많아요. 뇌세포가 잘못되는 병들이요. 파킨슨병,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병, 치매, 중풍, 여기 사춘들이 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난독증, 뭐, 글자가 막 흔들려 보이는 거, 두세 개로 막 떠올려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여기 주의 집중 결핍증, attention deficient, 뭐 그런 것이 있어요. 네. disease, ADD, ADHD 그런 병. 전부 뇌세포에 지장이 오는 거예요. 뇌성마비. 요 사춘들이에요. 그래서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 파킨슨 병 고친 이야기 책을 쓰라 그래요. 한국에 파킨슨 병 앓는 사람이 20만이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쓰면 10만 권은 지금 팔리게 돼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10만 권은 팔려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 당분 영양제를 먹고 싶은 사람 나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당분 영양제 신청하는 거 가이던스를 주면 제가 가만히 있어도 한 10,000명을 리크루트하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10,000명만 리크루트하면 한 달에 몇만 불 도움입니다. 그렇죠. 저는 공과대 화원과를 졸업하고 신학교 들어갈 때 다 인생을 포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돈도 포기하고 명예도 포기하고 출신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런 다음에 저는 돈에 대해서 관심을 안 들었어요. 정말로 돈에 대해서 관심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고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고 요즘도 가난하지만 저 행복해요. 네. 제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고요? 전 버스나 전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맨날 택시만 타고 다녔죠. 나이 20몇 살 때. 그래서 그때 말이죠. 제가 신학교 들어가던 해에 신학교만 안 들어갔으면 제가 그 해에 1년에 몇 억을 벌 프로그램을 만들어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한 달에 차 한 대를 벌었어요. 캐시를.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소나타 한 대를 벌었다고 말이죠. 이게 한 2만 불 버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30 몇 년 전에 2만 불은 큰 돈이었어요. 차 한 대를 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들어갈 때도 신학교 3, 4년 공부할 거 저금 통장 다 해놓고 명동에 가서 체스터필드에 가서 옷 다 맞춰놓고 저는 와이셔츠 기성 와이셔츠 차 입어본 적이 없어요. 한국 넥타이를 매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영국 넥타이나 미치 넥타이를 매고 다녔지. 구두를 기성한 구두를 사 신어본 적이 없어요. 전부 맞춰 신었죠. 여러분 구두 맞춰 신는 사람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구두 맞추는 데가 한국에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구두 가봉도 하고요. 가면 몇 번 가봉하고 말 꼭꼭 맞춰주고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가난을 얼마나 겪었는지 할렐루야. 네. 네, 주님 때문에 가난한 것도 제가 겪었습니다. 병도 없고 그런데 지금 해피하고요. 그 돈을 접어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비즈니스 안 합니다. 책만 다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 돕도록. 제가 2004년에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것이 2004년인데 앞으로 10년은 한국 사람들이 100만 명은 엠버로 토스를 먹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2004년에 10년이면 2014년이거든요. 2014년 되기 전에 100만 명이 된답니다. 제가 지난 3월달에 갔는데 거기 만나택에서 제가 이제 김수경 사장하고 다 이제 저한테 이제 시간을 줘서 지금 여러분하고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 한 30분 동안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 얘기로 금년에 30만을 돌파한대요. 그런데 그거는 제 생각인데 30만원 돌파하건 막 그건 그 사람들이 희망사항이고 20만원 너끈히 돌파해요.
내년에는 40만 너끈히 돌파해요. 그다음 후년에는 70만이 너끈히 돌파해요. 그러면요 100만 명 돌파하는 것은 제가 예언한 2014년보다 더 빨리 와요. 여러분들 지금 시카고에서 이렇게 모이셨는데 지금 부주저원이 하셔가지고 아주 just 심플해요. 내가 먹었으면은요 누구에게 소개해서 이렇게 두 사람씩 가득치게 해서요. 네. 그래서 누구 소개 찾아가서 괜찮아요. 났어요. 효험을 봤어요. 그 효과를 봤으면 두 사람씩 이렇게 하게 하세요. 꾸준히 다니세요. 꾸준히 다니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 이순자 그러면 이순자는 건강기능 그거 소개하는 사람이 아주 벼로가 나게 하셔야 돼요. 조병철 그럼 그 사람 목사야.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캐티야 그럼 그 사람 그 여자분 건강에 미친 여자야 그렇게 하죠. 그냥. 그래서 누가 아픈 사람 보면 캐티가 딱 떠오르게 그렇게 돼야 비즈니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한 올스타 30명 가입을 목표로 하셔서 부지런히 하세요. 그래야 한 4, 5천 불 확보가 되잖아요. 여러분 미국에서요 대학원 나와서 PhD 한 사람도 캐시 4,500불 지금 못 받아요. 어디서 캐시 4,500불 그러게. 그러나 이건 네트워크 사업은 무한되기 때문에 여러분 부지런히 하시면요 여기만 뛰시는 게 아니라 이 인근 도시 다 뛰시고 때는 국제적으로 뛰실 수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한 500명, 1,000명, 2,000명만 되면은요 여러분 큰 사상 기업체 이루는 못지않게 여러분의 수입이 실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혜택 드릴 수 있고요. 자 감사합니다. 지금 목사님이 사인하신 책은